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여러분 그 출마 선언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먹사니즘?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또 다른 사기꾼 같은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아마 본인은 이제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이런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초월적 그런 존재로서의 정치인이 되겠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아요. 먹사니즘이 이데올로기다. 그러면서 기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다음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 이 네 글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라면서 이제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치 성장과 분배가 있다면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듯한, 성장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라는 이름의 기초 시리즈를 통해서 분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밝은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먹고 사는 것 이거는 사실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이런 댓글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먹고 사는 문제 송영길의 먹사연 그리고 이재명의 먹사니즘 비슷한 맥락을 느끼게 합니다. 영국이 최근 총선에서 이제 노동당이 승리를 하고 프랑스에서도 좌파 연대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다. 유럽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대한민국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성장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문제적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기본 시리즈로 복귀하는 그런 논리적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 은근슬쩍 이 대목을 넘어가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망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국가가 먹여줘야 된다라는 말을 그 바닥에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비슷하게 근접해가는 겁니다. 이재명 당권 후보자의 이어지는 발언을 들어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인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그 질이, 그 수준이 높냐 낮냐 이건 부재로 치고 일단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다 개입하고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당권 후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 이재명 표. 소득, 기본소득. 주거, 기본주택. 교육, 기본교육. 금융, 기본금융. 에너지, 의료. 전부죠. 우리 삶에 그거에다가 기본자를 붙여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권리다. 그것이 기본사회다. 말은 기본사회라고 붙였지만 이거는 공산사회를 말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에 달콤한 말로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우 위험한 발언을 지금 이재명 당권 후보는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안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를 억제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말도 참 교묘한데요.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곧 강한 군사력인 것입니다. 말로 보장되거나 지켜진 평화는 없습니다. 강력한 평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강력한 힘을 기르고 있을 때 그때 그 평화가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마치 강한 군사력 과시 이것 때문에 한반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평화에 구축하는 노력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들어왔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안보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이재명 당권 후보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재생에너지 대량 생산. 탈원전 정책으로 복귀하겠다는 말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날 열리고요. 이재명 당권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연임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요.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조선닷컴 독자들은 댓글을 600개 가까이 달아주셨더라고요. 584개인가요? 제가 이 방송하는 시간까지 말이죠. 꽃동이라는 분. 먹사니즘을 아는 양반이 매일 탄핵질이냐? 구로 디지털. 이 씨는 초조할 것이다. 등이 서늘할 것이다. 빨리 아버지 보내드려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는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며요. 그래서 이재명을 빗대서 얘기할 때 이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빨리 보내드려라. 골로 보내드려라. 이런 거죠. 교도소 감방 안으로 보내드려라. 이런 겁니다. 구로 디지털. 안 잡혀가려고 연임을 하는 건 아니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요지경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 직접 법인카드로 처먹었구나. 조만간 국립호텔에서 평생 공짜로 제공해 줄 테니 기다려라. 사이비 비판. 이재명 탄핵 서명하자. 하루에 1000만 명 넘기자. 25만 원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아버지 재산에서 퍼주세요. 과일 샌드위치, 샴푸, 법인카드로 사서 돈 많이 빼돌렸잖아요. 로세인트, 니들은 구라치는 게 이데올로기잖아. 바로 세우자. 젊은 애들 미래를 담보로 마구 뿌려대는 게 제명이 먹사니즘, 실행 방안이 아니더냐? 넘어가는 개딸과 개 돼지들은 공범이고 이재명 대표 아무튼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에게 직격탄을 또 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란 시도 행위랍니다. 검사들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행위다. 검사 4명 탄핵 추진 당위성을 주장을 했고요. 탄핵으로 질서 파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 아무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떻느냐?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7월 23일 오늘이 11일이니까 이제 12일 남았군요.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수렁 속으로 빠져버린 여당의 전당대회, 야당에게 공격 빌미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폭로전, 수렁에 빠진 여당의 전당대회, 야당에게 공격 빌미만 줬다. 댓글팀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댓글에 또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이런 것들이 당무 개입의 의혹이 있다느니 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적 공천을 했다느니 등등 댓글팀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난 적이 있잖아요. 댓글팀. 그것이 이제 댓글팀이라는 건 없다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를 말을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댓글팀이란 용어 자체가 신기하다. 이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다. 그러니까 댓글팀 그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고받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이 시동을 걸고 야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팀 그 다음에 당무개입 그 다음에 사적공천 이 당무개입은요. 이거 사법 절차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선일보의 정치부 기자 김승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과 싸울 때는 몸을 사리고 내부 싸움에는 사생결단. 그래서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 싸움에는 등신이고 내부 싸움에는 귀신이고.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에어컨 국회 안에서 의총을 한다. 그래놓고 주말에는 또 안 하고 밤에는 안 하고 다들 정시 6시면 다 퇴근하고 여론조사 YTN 엠브레인 퍼블릭 했는데 압도적인 1등이 원희룡입니다. 그래서 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구도가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다 합해하면 한동훈이 45, 원희룡이 11, 나경원 8, 윤상현 1.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다 합하면 얼마냐? 20입니다. 20. 그래서 국민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힘 무당층 다 합해도 원희룡이 나머지 세 후보 다 합한 거에 2.5배. 국민의힘만 따로 놓고 보면
한동훈 61, 원희룡 14, 나경원 9, 윤상현 1. 거의 3배. 나머지 사람 다 합한 거예요. 3배.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14, 나경원, 원희룡 5, 윤상현 1. 이건 역시 나머지 사람 합해도 한동훈이 훌쩍 앞서 있습니다. 자, 만에 하나 결선 투표에 간다고 해보자. 2차 투표에. 그래서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고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붙었을 때는 20대 56. 원희룡과 한동훈이 붙으면 18대 56.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붙으면요 2.5배. 원희룡과 한동훈이 붙으면 3배 차이로 한동훈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늘의 결론 삼아서 그 댓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이 더 간절하게 한동훈 지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기 때문이다. 윤통이 엇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길 바라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폭주와 맞서려면 의미도 없는 피켓 투쟁 같은 것을 할 게 아니라 한동훈처럼 정교한 말과 여론전으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윤통과 갈등하고 당이 분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된다. 그걸 알지만 그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한테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만 절대로 윤통을 버리면 안 된다. 미운하고 우나 우리 보수가 만든 정부다. 한동훈이는 윤통한테 쓴소리할 땐 하고 윤통이 민심과 멀어질 땐 민심으로 잘 이끌어줘야 한다. 한동훈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보수정권 재창출을 하기 바란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